항문 주변이 자주 가렵고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치질이나 습진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좁은 부분에서 혹이나 궤양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며 항문에서 피가 나오거나 진물이 흐르고 배변 시 심한 통증이 생기며 사타구니,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극심한 가려움과 함께 극심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항문 연접부라는 특별한 부위의 세포들이 악성으로 변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항문 기능을 직접 손상시키고 주변 기관으로 쉽게 퍼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배변 조절 불가능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무서운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항문 연접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항문관암과 달리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더 깊은 관련이 있고 항문 기능 손상과 성기능 손상을 모두 초래하고 조기 발견과 집중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항문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잔인한 암, 항문연암입니다. 먼저 항문연암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문연암은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항문 연접부라는 특별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사막이나 습진으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매우 교활한 암이에요. 항문 연접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항문연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문 연접부는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경계 부위로 항문관과 생식기를 구분하는 특별한 부위이며 이 부위는 특별한 상피층으로 덮여 있어요. 항문연암은 이 부위의 상피 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면서 생기는데 주로 항문과 생식기의 경계 부위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항문과 생식기 모두에 가까워서 둘 다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사타구니, 림프절로 매우 쉽게 전이되며 항문과 성기능 모두를 보존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이 있어요. 항문연암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사마귀 같은 병변입니다. 항문연암의 가장 특징적이고 초기 증상은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사마귀 같은 혹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사마귀로 오인되어 환자들이 피부 병변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병변은 일반적인 사마귀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거나 딱딱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항문 주변의 가려움증과 불편감입니다. 항문연암이 자라면서 항문과 생식기 주변이 극도로 가렵고 자꾸 긁게 되면서 피부가 손상되고
감염되기 시작해요.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서 잠을 설치고 계속 긁다가 피부가 짓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색깔 변화와 궤양 형성입니다. 항문연암이 자라면서 표면 색깔이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고 중앙에 궤양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궤양에서 진물이나 피가 나오고 잘 낫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배변 시 통증과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항문연암이 항문에 가까워질수록 배변할 때 통증이 나타나고 배변 습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의 굵기가 얇아지거나 배변 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사타구니, 림프절 비대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항문연암은 사타구니, 림프절로 일찍부터 전이되기 때문에 사타구니에서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고 크기가 커지기 시작해요.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항문연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정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문연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에 감염된 경우 위험이 매우 높고 감염 후 수십 년 후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감염이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에서 항문연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면역 결핍 상태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더 쉬우므로 이중으로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항문 성접촉과 성병 경력입니다. 특정한 성접촉 행위나 과거 성병 경력이 있는 분들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항문연암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성병 감염 경력이 많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이 항문연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흡연자들은 위험이 더 높아요. 금연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나이와 반복되는 염증입니다. 항문연암은 주로 60세 이후에 발생하며 항문 부위에 반복되는 염증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항문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항문연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항문 내시경과 조직 검사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 병변이 있는 경우 항문경으로 직접 관찰하고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에요. 종양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 영상도 함께 시행하고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반 전산화단층 촬영과 사타구니,
초음파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항문연암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항문연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항문과 생식기 기능 저하입니다. 항문연암이 항문 연접부를 침범하면서 항문과 생식기 모두의 기능이 점차 손상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려움증 정도로만 느끼지만 점차 배변 조절이 어려워지고 성기능도 손상되며 극심한 불편감과 함께 사회생활과 부부 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손상입니다. 항문연암의 가려움증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환자들이 계속 긁게 되고 피부가 짓물러지고 감염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밤에 극도의 가려움증으로 잠을 설치고 피부가 손상되면서 악취를 동반한 진물이 흐르고 감염이 반복되는 극도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궤양 형성과 지속적인 출혈입니다. 항문연암의 궤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혈변이나 혈뇨가 나타나며 심각한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사타구니, 림프절 전이와 림프 부종입니다. 항문연암은 사타구니, 림프절로 일찍부터 전이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사타구니에서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고 크기가 커지면서 사타구니가 부어오르고 보행이 불편해지며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극심한 통증과 심리적 고통입니다. 항문연암이 신경을 침범하면서 항상 아프고 가려운 극도의 불편감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항문과 생식기 기능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고통, 사회생활 회피, 부부 관계 단절까지 경험하게 되며 극도의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와 기능 보존입니다. 항문연암은 항문과 성기능을 모두 보존하기 위해 수술보다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치료 중 가려움증과 통증을 관리하고 피부 감염을 예방하며 치료 후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을 시행합니다. 중기 항문연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항암 방사선 치료 실패와 광범위 병변입니다. 중기 항문연암이 항암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반응하면서 병변이 점점 더 커지고 광범위하게 퍼져요. 더욱 심각한 것은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항문과 생식기를 일부 제거해야 하며 이는 항문과 성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극도로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광범위 피부 괴사와 만성 감염입니다.
중기 항문연암의 광범위한 궤양과 조절할 수 없는 감염으로 인해 항문과 생식기 주변 피부가 괴사되고 악취를 동반한 한홍성 분비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드레싱을 자주 갈아야 하고 항생제 치료에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사회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사타구니 림프절 전이입니다. 중기 항문연암이 양쪽 사타구니 림프절 전체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사타구니와 생식기가 극도로 부어오르고 보행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휠체어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원격 전이와 전신 파급입니다. 중기 항문연암이 혈관을 타고 폐, 간, 뼈로 전이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호흡곤란, 간 기능 저하, 극심한 뼈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조절 불가능한 극심한 통증과 심리 붕괴입니다. 중기 항문연암의 광범위한 신경 침범과 광범위한 피부 괴사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항문과 생식기 기능 손상으로 인한 완전한 심리 붕괴까지 경험하며 생존 의욕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재치료와 증상 관리입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실패 시 재수술이나 재방사선 치료를 고려하지만 기능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전이가 있는 경우 새로운 항암제나 면역 치료를 시도합니다. 통증 조절, 감염 관리, 심리 지원이 주된 치료가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항문연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항문과 생식기, 부위, 광범위 파괴입니다. 말기 항문연암이 항문과 생식기 주변 조직 전체를 파괴하고 광범위한 궤양을 형성하면서 극심한 상황이 되어요. 환자들은 항문과 생식기 부위에서 계속 진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악취를 동반한 한홍성 분비물이 끊임없이 나와서 드레싱을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야 하며 감염이 반복되어 폐혈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배변 조절 완전 불가능과 요실금입니다. 말기 항문연암이 항문과 생식기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배변과 배뇨 조절이 전혀 불가능하게 돼요. 환자들은 항상 대변과 소변이 흘러나와서 극심한 피부 손상과 감염이 반복되며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광범위 전이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항문연암이 폐, 간, 뼈, 림프절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어 환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 황달, 극심한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항문 부위 대량 출혈과 폐혈증입니다. 말기 항문연암의 광범위한 항문과 생식기, 부위 파괴와 조절할 수 없는 감염으로 인해 대량 출혈과 폐혈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항상 피가 흐르고 고열과 오한이 지속되며 혈압이 떨어지는 폐혈성 쇼크가 반복되고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존 기간이 수일로 단축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조절 불가능한 극한 통증입니다. 말기 항문연암으로 인한 극도의 신경 침범과 전신 전이로 인해 극한의 통증이 발생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여 항문과 성기능을 보존한 환자들의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아 항문연암으로 진단받았고 다행히 아직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 상태였습니다. 항문과 성기능을 모두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강력한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 중 가려움증과 피부 증상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현재 치료 후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극히 드물게 완전 관해의 상태를 유지하고 항문 기능과 성기능도 모두 회복되어 부부 관계와 사회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생명을 건진 것에 극도의 감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64세 한모 할머니입니다. 항문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아 조기 항문연암으로 우연히 발견되어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 상태였습니다. 즉시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에 도전하셨어요. 강도 조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받으시고 피부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치료 후 6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극히 드물게 완전 관해를 유지하며 항문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7세 이모 할아버지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주변 불편함과 사타구니, 종괴로 진단받은 항문연암이 사타구니,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능 보존을 위해 새로운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집중적인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부분적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항문과 성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어 수술 없이 기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극도의 감사함 속에서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치료법은 항문과 성기능 보존형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에만 집중된 고설량의 항암제와 방사선을 전달하는 정밀 치료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완치를 도모하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치료법은 강도 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과거의 단순한 방사선 치료와 달리 현대의 강도 조절 방사선 치료는 종양에 집중된 높은 선량을 전달하면서 항문과 생식기 같은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정밀 치료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치료법은 피부 관리와 감염 예방입니다. 치료 중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치료, 완수와 기능 회복을 도움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항문연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항문과 생식기 주변 증상의 세심한 관찰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지속되는 가려움증, 혹 궤양, 색깔 변화가 있거나 배변 습관이 변하는 경우 단순 피부 질환으로 오인하지 말고 즉시 대장학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피부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안전한 성생활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항문 검진을 받으세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관리와 정기 검진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특히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항문 부위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과 항문 위생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흡연을 중단하고 항문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반복되는 자극을 피하세요. 특히 좌욕으로 항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대장학문과에서 항문경 검사를 받으세요. 항문연암은 극히 드물지만 조기 발견과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로 항문과 성기능을 모두 보존하면서 완치할 수 있는 암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주변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항문과 검진이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속되는 가려움증이나 피부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항문연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카포시6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포시6종은 항문연암과 달리 혈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6종으로 면역 저하와 관련이 깊고 다발성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종양입니다. 항문의 건강을 지키고 항문연암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시니어분들과 배우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항문과 생식기 증상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항문과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항문연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항문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충만한 일상 보내세요.